안녕하세요. 저는 60일의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올해부터 한빛 변리사학원에서 특허법 전임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제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일의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였고 한빛 변리사학원에서 특허법 전임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특허법 판례 사례집 이번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한 문제 풀어보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제가 선정한 문제는 이번에 어려웠던 특허법 60일의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요. 지문입니다. 문제집을 펼쳐보면 지문이랑 설문이 한꺼번에 같이 나올 텐데 문제풀이의 팁은 설문부터 먼저 읽어보고 다시 지문으로 넘어가서 지문에서 설문에 필요한 단서들을 찾아서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문으로 넘어가면 자, 설문 1번은 주식회사 을의 특허 출원에 대해서 보정 요구서를 발송하였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취지를 설명하시오. 요거는 5점이고요. 일반적으로 출원인이 55조 우선권 주장하는 취지 설명하고 계량 발명의 예를 제시하시오. 7점이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무에 대한 주식회사 을의 권리 성립 요건과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설명하시오. 여기 설문 3번이고요. 설문 4에서는 만약 해서 주식회사 을의 출원이 공개되었고 전부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하여 송달받고 이후에 특허 출원이 등록되었다고 한다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해서 주식회사 무에게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 체크하시고요. 주식회사 을이 특허법상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 체크하시고요. 존속기간 만료일, 발명 A에 대한 존속기간 만료일은 언제인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서 이 단서들을 각각 지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색칠이 된 부분은 제가 실제 시험에서 밑줄 쳤던 부분입니다. 각 설문에 대한 단서라고 생각해서 밑줄 쳤던 부분인데 하나씩 같이 살펴보면 발명을 대리인 없이 요것도 찝찝한 부분이긴 한데 출원은 대리인은 변리사를 통해서 하거나 개인이 혼자서 출원할 수 있으니까 아마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랑 특허 청구 범위는 A 둘 다 같고 그리고 주식회사 갑은 발명 A를 개량하였고 해서 요거 설문 2에 관한 내용인가 라고 의심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발명 A 및 개량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으며 다만 우선권 승계는 별도로 하지 않음. 요거는 판례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을은 변리사 김특허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리고 변리사 김특허는 2022년 4월 1일에 출원인으로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자신과 자신이 선임한 복대리인 변리사 이시룡을 기재하였다. 복대리인 나오는 이 부분도 살짝 찝찝하죠. 설문 1에 보정요구서 관련해서 그리고 위임상황란에 모든 절차 요거 포괄위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기재된 위임장을 첨부했고 위 선출원을 기초로 55조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선출원 표시하고 다만 우선권 주장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그리고 다음과 같이 출원할 때 이거는 55조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에 대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랑 청구항 내용입니다. 청구항 1, 2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내용은 발명 A의 실시에 대하여 제3자인 주식회사 병에게는 200만 원의 로열티를 지급받고 있고 A 플러스 B 발명의 실시에 대해서는 제3자인 주식회사 정에 대해서 월 300만 원의 로열티를 지급받고 있다. 그리고 반편 주식회사 무는 A 발명에 대해서 2022년 2월 1일부터 주식회사 을의 허락 없이 비영리로 실시 중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해서 아까 설문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국내 우수권 주장 출원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뭐 청구 범위 요 관련 내용부터는 설문
1부터 2까지 내용, 요 밑에 부분은 설문 3부터 4까지 내용이라고 대략적으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면 설문 1에서 주식회사 의뢰 특허 출원에 대해서 특허청은 보정 요구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취지를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보정 요구서 내용이 앞에 지문을 읽어봤을 때 47조 보정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46조의 절차 보정 관련된 내용일 거고요. 일본 목차로 잡은 다음에 문제의 소재라고 쓰시든 서설이라고 쓰시든 문제점이라고 쓰시든 상관은 없고 요 46조 내용 녹여주시면 됩니다. 요 46조 내용은 특허청장은 보정 명령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행대 방수 4가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고요. 여기서 추가로 더 적어줄 거면 16조에서 절차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까지 앞에 문제의 소재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보면 보정 요구서 내용 관련해서 대리인 없이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계량 발명에 대해서 주식회사 갑이 했던 내용을 주식회사 을이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한 거니까 요 내용을 대리한 것에 관련해서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은 54조의 우선권 주장 출원과 다르게 선출원이 취하되는 효과가 있어서 특별수권을 요구합니다. 그럼 그 특별수권 관련된 내용에서 절차 관련된 46조는 절차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 절차 관련된 거는 법조문 펼쳐보시면 15조 이하에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서 빠르게 법조문 펼쳐서 이 15조 이하의 특별수권 관련된 내용들이 있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절차라고 해서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내용 나왔으니까 대리권 관련 내용 요거는 7조의 대리권 서면 증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요거 우선권 승계는 별도로 하지 않음인데 요거는 판례에서 38조랑 55조 관계 설명하면서 출원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양수하면 되고 출원인 변경 신고는 마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례 한번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우선권 주장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요것도 한번 써줄 법은 한데 요거는 1차 증원에서 주로 출제되는 겁니다. 54조는 우선권 주장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55조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요건 아신 내용이고요. 이제 요 내용들을 정리해서 설문 1번을 풀어보면 자 이제 문제 소재로 46조, 16조 내용 적어주셨을 거고 보정 요구서에 나올 만한 거 자 대리권 서면 증명 요거 7조 내용 적어주시고요. 자 이제 뭐 7조 내용 여기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판례 포괄 위임에 관한 판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포괄 위임 판례는 2024년 그러니까 작년 2차 기출 문제 치기 전에 판시된 최신 판례로서 포괄 위임장이 제출되면 그에 대한 그 대리권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그런 보정 요구서에 따른 양식은 그 절차 편의를 위한 거라서 강행 규정이 아니다라는 내용이랑 그리고 포괄 위임 이런 보정 명령 또한 포괄 위임 대상이 되고 포괄 위임 신청에 대해서 대리권 증명 서류를 포괄 위임장을 제출하면 포괄 위임 대상 사건에 대해서 대리권 증명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앞에 내용 그 절차 편의를 위한 규정이다 내용 날리고 포괄 위임 대상이 된다라는 판례 내용만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그래서 사안해서 적어주신 다음에 넘어가서 특별수권 내용 요거 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특별수권 내용은 특허법 6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 55조 국내 우선권 주장했으니까 요거 6조 6호의 특별수권 사항이다 적어주시고 앞에 복대리인 관련 내용 6조 8호 적어주시면 5점 분량은 다 찰 건데 요번에 답안지가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로 늘어나면서 조금 더 적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국내 우선권 주장 관련 내용으로 승계 관련해서 판례 간단하게 적어 주셔도 되는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승계하면 55조 우선권 주장 출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랑 우선권 증명 서류 우선권 주장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내용 요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장 서류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내용 요거는 분량 줄여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1번 문제는 설문 1은 끝납니다. 그리고 설문 2로 넘어가서 설문 2에서 일반적으로 출원인이 55조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취지 설명하고 계량 발명 예를 제시하시오라고 하는데 요거는 지문이랑은 별로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보면 우선권 주장하는 취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국내 우선권 주장의 의미 취지 요거 그냥 간단하게 국내 우주라고 적을게요. 국내 우주 의 취지 해서 조문 55조 적어주시고 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법조문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주시면 되고 취지 요게 문제로 주로 물었던 거니까 별도 목차로 빼주시든 아니면 같이 적든 요거는 계량 발명에 대한 의혹 고취 그 다음에 54조랑 비교해서 내외국민 평등 그리고 PCT에서 자기 지정 요거 촉진 요 내용 3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량 발명의 예를 제시하시오에서 계량 발명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발명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개선한 발명을 계량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계량 발명에 대한 정의라고 쓰시든 의의라고 쓰시든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량 발명 예시에서 기존의 발명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보완 또는 개선한 발명이니까 요 계량 발명 예시 떠올리실 때는 기존의 발명 A가 있으면 여기다가 뭔가를 더 부가해서 요 전체가 특허성을 가지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다른 기술 사정을 부과해서 결합 발명이 되었을 때 요 결합 발명이 되면 요 자체로 특허성을 가졌을 때 기존의 발명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우수한 효과라거나 아니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 또는 개선하는 게 되니까 계량 발명 예시로 첫 번째로 결합 발명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부과되는 게 수치라고 하면 그 수치가 부과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현저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수치 한 장 발명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 A가 만약에 물질이라고 치면 이 물질의 용도가 부과되었을 때 특허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의약용도 발명 간단하게 의용발이라고 적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부과된 건 아니고 어떤 상위 개념이 있으면 이 상위 개념에 포함된 하위 개념이 특허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 하위 개념에 관련된 선택 발명 이렇게 해서 계량 발명 예시는 결합 발명, 수치 한정 발명, 의학 용도 발명, 선택 발명 내용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차는 국내 우주 의 및 취지 또는 의 쓰고 취지 물었으니까 별도 목차로 빼서 쓰시거나 하시면 되고 그 취지는 계량 발명 의혹 고치, 내외국 및 평등의 원칙, 그 다음에 자기 지정 활성화 이 정도로 해주시고 계량 발명 의의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계량 발명 예시 요 4가지 적어주시면 문제는 끝납니다. 여기서 요 결합 발명 관련해서는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해서 결합 발명이 되면 이용관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정도 한 줄 정도만 간단하게 추가해 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설문 2번도 7점짜리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만 이번에 60일의 문제에서 설문 1번이랑 설문 2번이 GS에서는 크게 등장하지 않았던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대신에 기본서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시험 전에 기본서 한번 읽어보고 가셨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앞으로도 문제 푸실 때 시험 전날에는 기본서 한번 훑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설문 3번입니다. 설문 3번에 2024년 7월 1일 현재 주식회사 무에 대한 주식회사 의뢰 권리 성립 요건과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 권리가 뭔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앞에 문제 봤을 때 앞에 지문 읽어보면 등록되었다는 사정이 없으니까 이 권리가 특허권인가? 인가하는데 등록된 사정이 없으니까 특허권은 아닌 것 같고, 설문 4번 읽어보셨을 때 보상금 청구 관련 내용 나왔으니 특허가 등록되기 전에 가질 수 있는 특허법에서 유효한 권리가 보상금 청구권인데 혹시 보상금 청구권의 내용이 아닌가 의심해 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에선 등록된 사정이 없으니 주식회사 무가 2022년 2월 1일부터 허락 없이 비영리로 실시 중이다라고 했던 내용에서 보상금 청구권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내용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요거 비영리로 실시 중이다 요것도 눈에 걸리는데 요 침해 관련된 내용에서 영리든 비영리든 요거는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적어주시든지 아니면 비영리 신경 안 쓰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주식회사의 권리 성립 요건이니까 문제의 소재 또는 서설, 문제점 해서 권리가 뭔지 보상금 청구권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65조 2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권리인지 소개를 했으니까 성립 요건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시는 대로 목차 잡고 써주시면 됩니다. 성립 요건은 특허 출원이 공개된 이후에 경고를 받거나 그 출원된 내용을 알고 허락 없이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두 개로 나눠서 출원 공개 이게 먼저 되어야 되고, 경고를 받거나 그 내용을 안 거 악의로 적어주시고 그 내용 지문 내용 찢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절차인데 보상금 청구권은 출원 중에 발생하는 권리지만 행사는 그 출원이 등록된 이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절차 설명하기에 앞서서 행사 관련해서 등록 이후에 행사할 수 있다 내용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그에 대한 절차 써주시면 되는데, 요 등록 이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은 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절차니까 중간에 목차로 따로 빼서 한번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 절차 관련해서는 이제 등록이 돼야 되니까 등록 이후에 행사할 수 있으니까 등록이 위한 절차 또는 권리 발생을 위한 절차 두 개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목차 짜시면 되는데, 여기 성립 요건에서 말했던 출원 공개 (1년 6개월) 이후에 출원 공개되는데, 요거 한 가지 유념하실 점은 날짜 적으실 때 55조의 우선권 주장하면서 출원했고, 이거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이니까 공개 일자는 우선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1일부터 1년 6개월 계산해서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좀 더 빨리 하려면 조기 공개, 요거는 시행령 44조에 있습니다. 조기 공개 내용 적어주시고 이제 설문 3에서 목차 3번에 등록 이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특허 출원은 심사 청구를 해야 심사를 해주니까 심사 청구 관련 내용 적어주셔야 되고요.
등록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셨을 때 여기 넘어가 보시면 추론 공개 이후에 발명의 내용을 허락 없이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우선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사 관련한 61조 1호 내용이고요. 우선 심사 청구해서 빨리 등록을 받아서 빨리 보상금 청구권 행사해야 되니까 우선 심사 요거 심사 청구는 59조, 우선 심사는 61조, 뭐 1호까지 적어주시든지 하고요. 그래서 설문 3에서는 권리에 관해서는 보상금 청구권 적어주시고 성립 요건, 추론 공개, 경고 또는 악의 적어주시고 행사를 위해서는 등록 이후에 행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절차 관련해서는 추론 공개하시고 조기 공개 신청하면 빨리 추론 공개가 되니까 금액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심사 청구하고 우선 심사까지 요 등록 관련된 내용에서 요 네 가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문 3에는 8점 분량에 맞춰서 이렇게 쓰시면 8점 분량 넘을 거예요. 충분히 써주시는 거니까 괜찮고요. 자, 이제 설문 4 관련해서 주식회사 을이 특허 출원이 2022년 12월 1일 공개되었고 주식회사 을이 자신의 발명을 전부 침해했다는 이유로 무에게 경고장을 발송해서 2023년 2월 1일에 송달을 받았고요. 그리고 2023년에 특허 출원 등록이 되었다면 물음에 답하시오. 등록이 되었으니까 이제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 보면은 주식회사 을이 특허법상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을 설명하시오. 보상금 지급 청구 기한은 민법 766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 소멸시효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적어주시고요. 뭐 민법 766조 요거 내용 적어주시고 요 내용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 쪽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인데 설정 불법행위를 보시면 2022년 2월 1일부터니까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하면 2032년 2월 1일이고요. 설정 등록부터 3년이면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요 두 날 중에 빠른 날까지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빠른 날까지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적어주시고 2026년 10월 1일까지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소설문 1은 끝이고요. 그리고 2024년 7월 1일 현재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을 경우에 무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을 설명하시오. 저는 설문 2에서 상당히 당황을 했었는데요. 주식회사 을의 특허 출원이 2022년 12월 1일자 공개되었다고 했었는데 설문 3을 풀면서 요 추론 공개 내용으로 1년 6개월 적을 때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라고 해서 저는 2021년 5월 1일부터 1년 6개월 그래서 2022년 12월 1일자 공개로 예상을 하고 문제를 봤는데 만약에로 해서 선문을 바꿔서 2022년 12월 1일자 공개로 해서 이 문제 풀 때 살짝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튼 이 출원이 공개되었고 경고장을 송달받았는데 보상금 지급 청구 요건에서 경고장을 송달받은 이후 또는 그 발명이 추론 공개된 사실을 안 이후 요 두 가지를 해서 경고 또는 악의를 요건으로 하니까 특허 출원 등록 때까지 해서 경고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하면은 8개월 동안이고요. 보통은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정말 만약에 주식회사 무가 그 발명을 허락 없이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었을 때가 2022년 2월 1일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특허 출원이 공개되자마자 그 공개된 사실을 알았다고 치면 2022년 12월 1일부터 기산해서 2023년 10월 1일까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그냥 플러스 알파로 해서 2023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일까지 10개월
기간 해서 8개월 동안은 앞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문제에서 나왔었죠. 주식회사 병에게 월 200만 원의 로열티를 지급받고 있다. 그리고 정에게는 300만 원인데 정에 대해서는 A 플러스 B 발명이었고요. A 발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었고 주식회사 무는 A 발명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300만 원은 고려함 없이 주식회사 병에게 200만 원의 로열티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수료라고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8개월이니까요. 여기 곱하기 200만 원 해서 1,600만 원이고요. 만약에 공개된 이후부터 알아서 등록 때까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서 요 플러스 알파로 적어주시면 2천만 원까지. 요렇게 두 개 적어주시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설문 2도 끝났고요. 소설문 3에 발명 A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언제인지 설명하시오. 근데 이것도 넘어가서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은 판단 시점이 소급하는 거고 존속기간은 그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의 원출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2022년 4월 1일이고요. 그러면 2022년 4월 1일자 기준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해서 출원일부터 20년까지. 그러니까 요 88조 존속기간 관련 내용 적어주시면서 여기서 20년 하시면 2042년 4월 1일이 존속기간 만료일이다 해서 소설문 3번까지 해서 10점 분량 맞춰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문 1부터 설문 4까지 다 풀어보았고요. 제가 앞으로 진행할 GS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까지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